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이 시장을 떠나면서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 랠리는 결국 없는 건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산타 랠리는 물 건너갔다. 네. 그나마 미국 증시는 홀로 그냥 진짜 산타 랠리 그야말로 폭풍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산타가 올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수와 상관없이 지금 개별 섹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주도 업종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시장 이제 버팀목 역할을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12월은 이제 오늘 빼면 내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딱 2거래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또 뭔가 이제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1월이 되면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네. 항상 이제 새해가 되면 뭔가 이제 좀 희망찬 또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갖게 되는데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그래서 1월 효과 우리가 보통 이제 제뉴얼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1월 달이 되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니까 뭔가 다시 해보자.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내외적으로 상당히 좀 암울한 분위기잖아요. 국내는 정치적인 이제 이슈가 굉장히 조금 삼엄하고 이제 트럼프 당선인 이제 집권 2기가 시작되면 수출부터 관세 온갖 이제 어두운 전망들이 이제 팽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월이 되면 좀 희망을 논할 수 있는 연간 기준으로 이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시기 중에 하나가 1월과 12월이에요. 근데 이제 12월은 물 건너갔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1월 달로 희망 고문 아닌 희망 고문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고 어쨌든 1월이 되면 새해 효과 덕분에 또 기관 외국인들이 뭔가 이제 기조적인 매수세를 좀 보이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월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죠. IT 업계의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CES와 제약바이오 업계의 또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 두 가지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개별 섹터 종목들은 지금부터 그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이벤트를 보고 시세가 이제 좀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오늘도 정말 좀 지지부진해요.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계속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전혀 상승 탄력을 좀 못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을 좀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지수보다는 개별 섹터 지금 로봇 섹터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새롭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섹터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리밸런싱하는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이제 12월 말 그리고 1월 새해를 대비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월에 주목해봐야 될 섹터까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오늘의 수급 특징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오전장 수급 특징주 꼽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지수는 재미없지만 진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로봇 섹터 쪽에서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그렇고 AI, 양자 컴퓨팅 이런 쪽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리가켄 바이오를 한번 꼽아봤어요. 우리가 개별 섹터를 제외하고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반도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오늘 반도체 굉장히 안 좋죠. 브로드컴이 지금 지난 화요일 날도 강하게 좀 상승을 했고 지금도 데이마켓에서 브로드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종목들 특히 소부장 종목들이 다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난 화요일 날 미국 나스닥 지수의 주인공이었죠. 7%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지금도 2% 넘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배터리 종목들 못 움직이죠. 이게 결국 주도 업종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못 가니까 남아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업종. 그중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만 원 이제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리가켄 바이오가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상승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한테.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한 것도 있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6%를 막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막 깜짝 놀라셨을 텐데 지금 1,465원을 찍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리가켄 바이오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물론 개별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지난 화요일 날 리가켄 바이오의 김용주 대표 이제 CEO 또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공개가 좀 됐는데 시총 20조 원을 목표로 또 추가적인 기술 이전 내지는 내년에 이제 흑자에 대한 기대감, ADC 파이프라인을 매년 한 4개에서 5개 정도 이제 발굴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제시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볼 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단기 조정이 좀 강하기도 했고 기관 외국인들의 이제 저가 매수세, 특히 연말을 앞둔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감안하면
주가가 최근에 크게 조정받은 업종들 중에서 지수의 이제 하방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런 이제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은 당장은 개별 이슈보다는 수급적인 이슈로 이제 연말까지는 가격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월 달이 되면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지 ADC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이 연말 연초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되다 보니까 오전장의 지수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삼천당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 지수에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좀 했다. 요게 가장 큰 수급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뭐 요 종목을 한번 꼽아봤어요.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생쇼 노광 매니저께서 요거는 로봇은 배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의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어쨌든 뉴로메카가 시가총액과 어떤 사업 내용 그리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이제 패턴을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에요.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이젠 RNM이라든지 뭐 시메스 이런 이제 작은 종목들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뉴로메카 같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화요일 날 클로봇이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물론 매수가가 지금 안 좋죠. 그날 바로 이제 급등을 해버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클로봇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상장 종목 중에 또 로봇 사업 관련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뭐 한 500억에서 1000억 내외 되는 작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도 업종 중에서 특히 로봇 업종이 빠르게 이제 순환매를 좀 하면서 연말 연초에 강한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개별 섹터 종목들 중에서는 수급의 연속성이 좀 이어지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나마 이제 꼽으라고 하면 자율주행과 AI, 로봇, 그리고 양자 쪽 요렇게 한 서너 개 정도 이제 섹터가 그나마 이제 수급의 연속성이 좀 이어지는 섹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저는 로봇 업종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역시나 또 1월 달에 CES에서 로봇이 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제가 이번 CES는 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무려 8년 만에 기조연설로 이제 또 참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I하고 로봇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일론 머스크 이슈뿐만 아니라 젠슨 황 CEO의 또 CES 기조연설 내용 안에서 또 로봇 업종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협동 로봇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로봇 업종을 여러분들이 꼭 좀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수급이 향하는 로봇주까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도 편입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인벤티지랩이 8% 수익 중에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내일도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이게 이틀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바로 지금 9% 10% 정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뭔가 하나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이런 기업들은 빅파마와의 협력이 가장 좀 강조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1개월 제형 개발을 해야 비만 치료제 약값이 떨어진다. 미국의 정책 방향과도 확실하게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지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인벤티지랩은 지금 매물 저항이 있었던 18,000원대를 굉장히 지금 강하게 뚫어내고 있거든요. 이틀 전에 이제 장대 항목 만들면서 매물 저항을 한번 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왔었죠. 5일선을 딱 찍자마자 오늘 바로 장대 항목을 만들면서 지난 월요일 날 고점을 지금 뚫어버렸기 때문에 추세가 저는 완벽하게 지금 상방으로 좀 전환이 좀 됐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져요. 제가 목표가를 좀 여유 있게 잡아놨거든요. 22,000원 정도 목표가 이제 잡아놓은 이유는 비만 치료제 이슈는 내년에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CES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게 이제 1월 효과를 또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3대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GLP-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GLP-1 유사체 그리고 제형 변경이라든지 장기 약물 플랫폼 이런 기업들은 내년에도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그래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은 1개월 제형 개발,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D&D 파마텍 이런 기업들은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요런 이제 관련된 수혜들을 좀 보시면서 계속해서 좀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22,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강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한화엔진이 12%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공급 계약 호재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조선업종은 요즘에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의 뭐 미국 이제 의회의 초당적인 어떤 미국 조선업의 부흥,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이제 협력, 그리고 지금 인도 쪽에서도 막 우리 조선업의 러블콜을 이제 보낸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요. 하나엔진은 뭐 수주 소식도 있었고 고환율의 이제 수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법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근데도 뭐 3영업일 만에 지금 바로 이제 목표가 근처 2만 원 근처까지 지금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19,100원을 좀 찍었거든요. 이 종목도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 신고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도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오늘도 저는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조선업종은 호재가 지금 만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우리 주도업종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조선업종이거든요. 새해에도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하나엔진은 그대로 또 보유를 하시면서 2만 원 목표가 달성. 오늘도 저는 뭐 하나엔진은 매수 의견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마음 AI가 32%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계속 홀딩 괜찮을까요? 네, 지금은 상한가가 풀렸습니다만 이게 장 끝나기 전에 다시 또 상한가 말아올릴 수도 있어요. 이게 재료가 약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제 마음 AI가 잠잠하다가 갑자기 폭등세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 학회라고 하는 신경정보 처리 시스템 학회에서 마음 AI가 정말 쟁쟁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딥마인드 이런 기업들을 제치고 최우수 논문에 이제 선정이 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로봇 업종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약간의 눌림목 조정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마음 AI가 오늘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다른 AI 관련된 종목들을 다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뭐 시원하게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마음 AI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저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 또 마음 AI와 굉장히 유사한 또 후속주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바로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AI 후속주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아까 언급하셨던 뭐 로봇이나 AI 관련해서 좀 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로봇인데 이 로봇이 소개하려고 그러면 자꾸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이 종목도 일단은 제가 현재가로 바로 편입은 할 테니까요. 기업 내용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9,720원 현재가로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로봇 기업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모멘텀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아까 제가 뉴로메카 오후장 수급 특징지로 이제 찍어드렸던 것처럼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현재 로봇 업종을 끌고 가는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내년부터 대량 양산을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TSMC 쪽에서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걸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나오면서 로봇 기업들이 꿈틀거리기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래컴퍼니는 협동 로봇 관련주는 아니고요. 얘는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 복강경 수술 로봇, 무려 2007년부터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한 회사인데 이 복강경 수술 로봇 하면 여러분들이 다빈치 로봇이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복강경 수술 로봇을 이제 개발한 게 바로 이제 다빈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강경 수술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미래컴퍼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매출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향후에 로봇 시장이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했을 때 직접적인 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미래컴퍼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로봇, AI, 양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좀 묻혀버린 재료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에서 중국 때리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중국 때리기의 일환으로 BOE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중국 회사예요. 그래서 BOE 디스플레이를 못 쓰게 하는 이제 제재안을 행정부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아침에 이제 보도가 좀 됐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또 연관시켜 보면 미래컴퍼니는 로봇 사업을 하기 전에
원래 본업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중국의 BOE 같은 이런 이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반사쇠를 입을 수 있고 지금 또 로봇 업종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느 정도 또 가고 나면 큐렉소라든지 미래 컴퍼니라든지 이렇게 이제 의료용 로봇, 수술용 로봇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모멘텀을 함께 보유한 회사가 미래 컴퍼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를 조금 수정할게요. 가격이 좀 올라와가지고 23,000원을 목표가로 잡아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16,000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래컴퍼니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마음 AI 리뷰해드렸잖아요. 네. 마음 AI와 비즈니스가 거의 이제 유사한 기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 현재가로 솔트룩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오늘 마음 AI가 엄청난 이제 쾌거, 뭐 최우수 논문상 수상을 하면서 AI 학회에서는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이제 상을 이제 수상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비즈니스 이제 현업에서는 마음 AI보다도 더 높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솔트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음 AI와 솔트룩스는 거대 언어 모델을 한국형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솔트룩스는 루시아라고 하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에 제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AI 검색 엔진, 결국 구글 같은 기업들이 AI,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수익화를 시킬 것인지를 보면 그냥 뭐 챗GPT 같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구독료를 내고 이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시장은 검색 시장과 이 AI가 이제 결합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AI 검색 엔진을 이미 개발을 해가지고요. 구버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미 해외 진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 구버라는 회사가 해외 유력 기관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나 네이버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AI 기업이 바로 솔트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는 최근에 고점 이제 돌파 시도가 한번 진행이 좀 됐다가 단기 고점이 이제 28,000원짜리에서 약간 이제 좀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마음 AI가 그래도 아주 좀 긍정적인 이제 소식이 좀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장에서도 팔란티어라든지 그리고 또 양자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금 급등 나오면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과 AI는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다. CES에서도 가장 중요한 테마가 로봇과 AI가 이제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로봇 AI는 뭐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달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좀 주목하셔야 되는 이제 개별 섹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솔트룩스를 이제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3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될 정도로 실적도 굉장히 빠르게 모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 부분도 하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AI 관련해서 솔트룩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남은 12월까지 영민한 투자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은 오랜만에 김프로와 함께 찾아오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